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골프채 500개인가요? 뭐 1000개까지 나왔던데. 예.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요. 이제 발 뻗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 국가기관의 능력이라고 할까,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 불신을 받고 또 지탄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이 문제 처리를 얼마나 잘 이제 해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뭐 국회 내 외의 그 논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좀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현장 보존이 우선 안 되고 대충 그냥 얼렁뚱땅 챙겨가지고 냉동고에 이제 시신을 넣었는데 무용고자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경찰이 말을 함으로써 네. 국민들이 더 공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병현이라면 또 특별히 무슨 조치를 했고 그 무용고자는 대충 처리해도 되는 문제냐 하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짐으로써 경찰의 그 대답이 훨씬 더 또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당시에 그 현장을 잘 처리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또 유병헌을 체포하지 못했던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들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요, 경찰의 단순 변사 보고받고 일반 일 처리 절차를 지휘했고, 경찰은 단순 변사로 처리 후에 DNA 결과 나오고 나서야 사망을 확인했다. 두 분 중에, 검찰과 경찰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해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저거 변사체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다면 뭔가 이야기가 됐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그러니까 위에하고 밑에가 따로 논다는 게 이번에 가장 문제였거든요. 사실 우리 그 대통령부터 얼마나 이 유병헌 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빨리 잡아라 그랬는데, 사실 그 매실밭 때도 발견됐을 때 그때 벌써 유병헌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 거기서, 그리고 무슨 별장 근처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 일반인이 봐도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경찰이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변사체 발견 보고를 당직 검사한테. 그럼 당직 검사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앵커 말씀대로 네. 경찰이 그걸 생각했건, 검사가 생각했건, 당직 검사가 생각했건, 한 명만 이게, 유병헌을 한번 보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국력이 낭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순천지청에, 지청장, 그 다음 그 당직 검사의 부장검사가 책임이 있는 게요. 그러면 검사들 아침에 티타임 할 때,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요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관내에서 변사 보고가 올라오면은, 일단 한번 의심해보자. 이렇게 한 번씩 계속 검사들한테 주지시키고 했으면은 이런 일이 조금 안 일어나지 않을까.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데, 한 번 정도. 네. 그러면 이거 유심히 봐야 되는데. 한 번 일어나건 두 번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압수수색한 그 장소에서 불과 2.5km밖에 안 떨어진 자리에서 더군다나 옷을 그렇게 입었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할. 아니, 경찰들이 그 보고 보신지 몰랐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보고 보시냐 아니냐 상관없이 보고서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고 있던 옷이 어떤 옷이고 상표는 뭐고 이게 그런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라도 누가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일반적으로 옷을 국내 브랜드 같은 건 모르지만 이상하게 처음 보는 브랜드다 그러면 좀 조사해 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초동 같은 게 미흡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찰이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경사까지는 자동 승진이 된답니다. 요새는 경위까지입니다. 경위까지 지금 자동 승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하든 안 하든 경위까지가 그냥 자동 승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보상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진이 된다거나 승진이 한다거나 또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일벌백계로 이게 징계가 돼야 되는데 징계가 없이 그냥 경위까지 자동 승진이 된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죠.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이번 일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났는데 네. 경찰 검찰의 업무 처리가 알고 보니까. 역시 세월호 참사하고 똑같은 원인 네. 같아요. 저게요. 지금 이 대목이 또 굉장히 경찰이 화난 대목 아닙니까? 보안 유지를 이유로 경찰에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해서 이미 돈 나고 다 그 별장되어 있는 거 다 찾아냈는데 그걸 6월 27일인가? 네, 재수사해가지고 다 찾아냈는데 경찰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또 경찰은 별장 수색에 배제된 채 전국에서 차량 검문 검색만 계속. 저게 이게요. 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 모양이면 제가 되겠습니까? 아까 들어올 때 말씀드린 협업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요, 저게 다 공유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협업이에요. 융합행정, 협업.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 할거지가 너무 심하니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처음 마디가 협업해라는 거였거든요. 협업 과제 전부 제출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전부 다 의무적으로 협업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막 그래요. 근데 현장에서는 저 모양이란 말이에요. 아니, 경찰하고 검찰이라면 당연히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될 텐데 당연히 안 그래야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을 세우면 내가 공을 세워야 되는 건데 다른 쪽에 넘겨주기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사실은 책임을 지게 돼버린 거죠. 이게 저는 전형적인 케이스고요. 아무리 우리가 정부에서 협업 강조해도 현장을 모르고 계속 협업만 강조하면 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다부처 뭐 이거 해라 해도요.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청와대에 앉아서 다부처 협력해라 하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뼈저리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